원주 여주 복선전철, GTX-D, 오페라하우스,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제2연세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등 말은 많은데 대체 언제 들어선다는 걸까요? 저희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려고요. 그래서 언제 된다는 거야?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110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전우재입니다. 국인 씨 옆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예, 조국인 씨. 네. 이 기사 보셨나요? 네. 이 문화의 거리에서 말이에요. 요번에 내일이에요. 토요일. 달맞이 축제로 소원 풍선 1000개를 날린다고 하늘로. 네. 이거 아직도 이런 거라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기사를 읽고 나서. 1000명의 소원 1000개의 풍선, 이렇게 시민 1000명이 아마 뭐 소원을 담은 뭐 편지를 뭐 이렇게 풍선에 적는 건지 아무튼 뭐 넣는 아마 건지 그렇겠죠. 네. 해가지고 이제 띄운다는 거잖아요. 뭐 이게 예. 대만 영화나 이런 데서 풍등을 날리기도 풍등 하잖아요. 날리는 느낌으로. 네. 근데 이게 옛날엔 참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런 거 진짜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저기 뭐 이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 풍선에서 나중에 이제 터지고 막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네네. 이게 다 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조류라든지 뭐 바닷가에서는 뭐 이렇게 뭐 바다 표범 뭐 이런 친구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올라가는 동안 그런 조류랑 그렇지. 부딪히는 문제가 원주 생길 수도 내륙이니까 있고. 특히 이제 조류에 이제 문제가 있겠죠. 조류들에게 이제 피해를 줄 수도 있을 네. 텐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는데 원주는 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모로 참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구호가 자동 대상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좀 거꾸로 가는 것을 저희가 매번 전해드리고 있어가지고 네. 2024년인데 지금 말이죠. 어떻게 기획력이 이렇게 참 한결같이 나오는지가 이런 건 좀 재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까 주변에서.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풍선만 소원을 적을 수는 있잖아요. 또 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소원을 아니 꼭 이렇게 날려야만. 기원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꼭 날릴 필요는 없지 않나요? 네. 요거는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또 풍선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당연히 쓰레기든 발생되는 뭐 거니까 가장 직접적인 피해일 네. 거고, 미래를 생각하면은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마 이런 소식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이었다면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설마 볼 것 같아요. 또 한화 이글스의 맞아요. 우리 국보 투수 맞아요. 류현진 선수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네. 류현진 선수가 또 하나 이글스로 복귀를 하죠 지금. 네, 맞아요. 거의 오피셜이죠 지금. 네. 맨 처음에는 뭐 짐을 보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렇죠. 제가 처음 하나 이글스를 응원했던 게 2000 이제 한 5, 6년. 딱 류현진 딱 선수 이제 데뷔할 때. 한국 시리즈 진출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게 마지막 아닌가? 그게 마지막 한국 시리즈였던 것 그래도 같은데. 작년 LG보다는 그때는 잘하는 줄 알았어. 네. 나는. 작년 LG 우승했고요. 이제 하나도 올해 다르다. 그럼요. 류현진이 돌아왔다. 네. 완벽한 5선발을 갖췄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튼 우리 원주 하면은 또 한화의 사실상 제3연고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원주고 출신들을 이제 드래프트 할 수 있는 옛날에 권한도 있었었고 1차 네네. 지명으로 여러 가지로 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언급해왔고, 사실 제가 한화 이글스 많이 좋아합니다. 올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 한화 성적에 따라서 기분도 이제 등락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올해는 좀 해피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도 원래는 이제 저희도 이게 제가 매번 물어봤잖아요. 류현진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랬는데 안 온다고 하셨었는데 그때는 야구 기자들도 막 안 온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급진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참 세상 일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 일은 또 참 모른다는 게, 그래도 이게 참 요새 또 떠들썩했던 우리 또 손흥민, 이강인 이슈가 많이 됐죠. 극적 화해 했다. 저희 이제 녹음하는 오늘 이제 맞아요. 새벽에 이제 SNS에 올라오면서 이게 뭐 이렇게까지 전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뭐 아무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둘이 싸웠는데 뭐 그게 이게 뉴스가 나오고 뭐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빈 씨? 저는 네. 축협 회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몽규 형님으로 네. 또 책임을 또 지어주시는데 뭐 맞죠? 하여간
저희가 또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맞아요. 이런 소식들이 이번 주는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그런 것 같아. 나는 사실 이게 라커룸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또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거 우리도 회사 다니다 보면은 뭐 싸우기도 하고. 네. 물론 뭐 이번 주 뉴스 보면은 좀 원주시청 모 공무원분은 좀 심하게 좀 도를 넘어서 싸운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네네. 적당히 또 싸울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또 자기들끼리 화해하고 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막 대외적으로 알려져가지고 막 누구 죽일 놈 만들고 막 뭐 제명을 해야 되느니 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니 뭐 이렇게까지 하는 싹 거죠. 퇴출을 해야 된다니. 이게 언론도 심해. 막 그거 네. 계속 붙이죠. 뭐 패스 횟수 이런 거 세고 있어. 막 이강인 손흥민한테 몇 번 패스했나 막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요. 하이파이브 몇 번 했나 막 이런 거. 이렇게 가면 이거 정말 치졸해지는 겁니다. 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대가 말 2024년다운 뭔가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게 되는 것 네네. 같습니다. 하여간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면은 먼저 우리 이제 원주 아는 척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받고 있죠. 그래서 뭐 방송을 들은 후기, 또 원주에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등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이제 구글 폼 링크는 저희가 영상 설명 또 댓글 SNS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QR 코드를 띄울까요? 저기 자막으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네.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바로 찍으셔서 유튜브 보시면서 네.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들어주셔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희 방송에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은 후원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후원 방법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10회 1부 원주 통신과 대신 전해드립니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먼저 제가 꼽은 소식, 여야 총선 대진표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네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오늘로 4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원주 지역구 대진표 원주 갑부터 먼저 보면은 국민의힘의 이제 현역 박정아 국회의원이 역시 뭐 단수 공천을 받았죠. 네네. 예상대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창묵, 여준성 예비 후보가 경선을 이제 펼칩니다. 여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국민 참여 경선을 이제 해가지고 요 결과로 이제 정한다. 이 국민 참여 경선은 일반 여론조사 50%에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50%를 이제 섞어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뭐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을라나요? 이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신청을 해야 전화가 오는 건지. 그러니까 일부는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 신청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경선이다. 그쵸. 네. 근데 아마 뭐 그런 게 없었던 걸 보면 그냥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화로. 또 제 기억에는 이렇게 이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한다라는 옆에 QR 코드가 있었던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요. 네. 그럼 뭐 신청을 그 현수막에 그러면 오. 신청을 받는 게 아닐까 뭐 싶기도 그럴 수도 하고요. 있고. 네. 하여간 뭐 일반 이제 시민들의 당원이 아닌 분들의 이제 여론도 반영을 한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이달 말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대진표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누가 일 것 같으세요? 공교롭게도 네. 제가 지금 이사를 하면서 네. 원주 갑이 돼가지고 뭐야? 그럼 밝힐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되셨네. 직접 네네. 이해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군요. 그렇죠. 지금. 네. 당사자시다. 마음속에는 아마 정해놓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어디가 것 같으세요? 자, 원주 의 같은 경우는 누군가 하겠죠. 그죠? 그쵸. 네, 근데 뭐 이게 근데 뭐 좀만 더 얘기해 보면은 원창무 후보가 어쨌든 유리하다는 얘기는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네. 왜냐면 지역 기반이 훨씬 많으니까. 삼선 시장을 했으니까. 그럼요. 당원들도 어쨌든 지지도가 있고. 근데 이제 여준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 무대에서 이제 경험이 있고 어쨌든.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신인 가산점 20%인가? 그거 꽤 셀걸요? 20% 붙는 게?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당락을 변수가 가른다고.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큰 표차가 생각보다 안 날 경우에 접전 양상일 때는 20%로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외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싱거운 승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심스럽게 누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주 을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송기현 국회의원 역시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한섭 예비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네네. 원래는 이제 3명이 신청을 했는데 당에서는 그냥 김한섭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한 명으로 꽂았죠. 네.
작년 사실 저희가 총선 1년 앞두고 전망을 한번 했었습니다. 원주 의뢰 누가 나올까? 그때 저희가 이제 김한섭 후보의 출마 가능성 하마평에는 올려놨지만 안 하지 않겠냐? 그냥 언급이 된다. 이 본인도 정도였죠. 출마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혔기 네네. 때문에 그러나 보기 좋게 빗나갔죠 그 예상이. 역시 뭐든지 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되도 않는 장밀한 출마 예상이 나오고 있고 저희 감이 이렇습니다. 저희의 정세 판단이 이 정도입니다. 하여간 김한섭 후보 지금 아주 열심히 뛰고 있죠. 막 자전거로 누비고 있다. 특히 뭐 공유 자전거로 그러니까 네. 그럼 엄청 강조하고 계시고 SS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탈락하신 분들 단수공천 때문에 예비 후보였던 이제 권희중 안재훈 예비 후보는 일단은 여기에 반발을 해서 당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네네. 저희 방송에 나갈 때는 이 이의 신청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수공천의 근거가 그거잖아요. 그 여러 명이 경합 중인데 이 지역구에서 아주 유달리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딱 있다 했을 때 당에서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을 꽂을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판단을 뒤집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특히 또 어쨌든 인재 영입으로 이렇게 들어온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지. 또 전직 차관급이 왔으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는 뭐 그 경쟁력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원주 의뢰 국민의힘은 항상 이제 원주 의리 고민거리였잖아요. 이게 마땅한 후보가 없다 경쟁력 있는 네네. 여론조사를 돌려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입해온 인사가 아무래도 무게가 좀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고. 그래서 이제 권희중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권희중 후보의 이제 형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권성중 씨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그 당시에 지난 총선이었죠 이제 바로. 네. 지난 총선 때 원래 원주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그랬다가 이광재 그 전 의원이 전략공천 되면서 반발해서 이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고 막 이래서 지금은 이제 정계 은퇴한 상황이긴 한데 네. 하여간 형도 그랬는데 동생도 약간 좀 비슷한 전철로 가고 있는 것 참, 같아서 네. 참 이 형제의 운명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라는 게 참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이고 송기현 대 김한섭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 근데 의외로 의외가 아닐 수도 있나? 이거 나중에 뭐 총선 전망 저희가 하겠지만은 이거 뭐 박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원주는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송기현 3선이 유력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현역이니까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거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의외로 여기 치열할 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단수공천을 한 부분이 그렇죠.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단수공천을 해야 이제 박빙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도 싱거운 승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본선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원주갑 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는 항상 치열합니다. 이게 뭐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으니까 여론. 그래서 참 이게 또 가물로 나뉘면서 더 이런 결과를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뒤집히자 나중에 어디 투표하면 그러니까 특히 투표구 이 투표 지역별로 또 표심이 확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전체 총합으로는 박빙이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선 때 그거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항상 저는 그래서 개편 날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렇게 그거 유심히 답을 보시는군요. 보는 게 진행 상황을. 왜냐면 이렇게 딱 올라가는 숫자를 보면 이거 어디 깎겠는데 약간 이런 그러니까. 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당의 표가 확 올라가 어느 당 후보에 여기 까고 있구나. 이런 거 저희가 아마 뭐 총선 때 그 관전 포인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원주는. 그럼 보는 재미도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있다. 그 원주하는 속에서 이제 총선 특집으로 또 여야 후보자 한 분씩 이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미 올라갔을라나? 이거 녹음하고 있다. 약간 이번 주 중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몇 분은.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것도 한번 많이 좀 들어주시면은 누군지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거 저희 한번 방송 통해서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것도 지금 참 뜨거운 문제죠. 지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중인데 의사들은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에서도 전공의 70%가 지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뉴스가 나왔죠. 강원도민일보 20일 보도에 따르면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97명, 강원대병원에서 64명, 강릉 아산병원에서 19명 이렇게 도합 180명이 지금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강원도 전공의 규모가 한 258명이라고 하니까 한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셈이라고 합니다. 역시 뭐 세브란스 병원이 뭐 의사 수도 많으니까 그러게요. 가장 많이 참여를 했다.
강원도 지금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을 선언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재학생 514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다만 21일까지는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 없다고 합니다. 뭐 곧 할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또 강원대학교 의대생 234명 중 216명 그러니까 92.3%가 또 휴학계를 제출했고요. 여기는 이제 실제로 낸 거죠.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한림대 의대도 지금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 휴학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는데 한림대 의대, 가톨릭 관동대 의대로도 지금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즉 의사들의 지금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진료 유지 명령 내리겠다 하고 있고 네네. 또 의사 면허 취소 또 주동자는 구속 수사하겠다 엄정 강경 대응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부도 강원도에 있는 공공 응급 의료기관과 연계해서요 의료 공백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지금 마련할 방침인데 아무튼 요것 때문에 지금 다들 이제 의료 공백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실제로도 뭐 수술이 잡혀 있었는데 이래서 미뤄졌다 이런 그렇죠. 후기가 있기도 하고요. 진료가 네. 늦어지는 것도 당연하고요. 네. 이게 아픈 사람이 뭐 시기를 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당장 이제 아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피해가 있지 않을까 또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을 때, 그러니까 네. 이 정원 확대한다 그랬을 때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SNS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기사나 이런 네. 데서는 의료계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왜 반대하는 거야 이런 맞아. 반응들이 좀 많았어요. 그게 네. 진짜 뉴스를 보면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건 알겠어. 이유가 뭘까? 검색해도 찾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우리 또 서부장님 서명호 또 보건의료노조 갑자기 직책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지금 사무국장이 되신 네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안 되셨나? 아무튼 그 또 서명호 쌤이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또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지역 네네. 이런 공공의료 현실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뭐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정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참한다는 걸 보면 모든 뭐 일에는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리가 아예 없는 의견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본인들이 반대하는지를 잘 선전을 못 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요새 저기 짤로 그런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우리 블라인드 그 앱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에 누가 이렇게 그 의사 파업 관련 이 의사들 이거 반발에 대해서 댓글 단 거야.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근데 누가 썼냐 보니까 현대자동차 직원이야. 전문가도 저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파업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파업 전문. 이런 느낌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대 정원은 확대에는 국민의 거의 뭐 7, 80%가 지금 찬성한 사안이고 그럼요.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다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는 더 찬성하는 분위기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네. 되면은 사실은 저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세련되게 본인들의 논리를 좀 가다듬어가지고 좀 설득력 있고 소구력 있게 이것을 좀 선전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의견을 네네. 지금은 사실은 언론에 이제 비춰진 모습을 보면 진짜 그냥 기득권 지키기로밖에 안 보인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죠. 의사수 늘어나면은 자기들 밥그릇이 너무 나눠 먹기가 되니까 그거 반발하는 거 아니라는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이런 의료계에서의 이런 파업이나 이런 단체 행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과도 또 다른 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으셨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조금 미뤄진다. 이러면 그것도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뭐 이게 아주 생명에 막 이렇게 직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약간 불편함의 요인으로 다가오는 의식주의 건데. 직결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의료계나 이런 쪽은 내 생명과 관계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잖아요. 당장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네. 거고 어떻게 보면 삶의 필수 요소일 네. 수 있는 거니까 공공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 더 논리가 탄탄해야 되고 설득이 가능한 그 메시지들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몇몇 어쨌든 의사들의 그런 좀 일탈적인 언행도 있었고 뭔가 좀 국민 수준을 좀 운운하는 듯한 네네.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의식이 좀 느껴지는
그런 언행들도 좀 있었잖아요. 요 뉴스에서 좀 논란이 되기도 해서 맞아요. 구체적으로 뭐 사례를 언급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겹쳐져 봤을 때는 이게 참 메시지도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메시지조차도 잘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나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가뜩이나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래서 좀 파업도 네. 해본 사람이 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역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하여간 뭐 이 문제는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 좀 그래요. 이게 뭐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2,000명 증원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난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네네.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협의를 한다 한들 지금처럼 달랐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정부가 일 추진하는 방식도 사실 의문은 있고 그때 서 부장님도 나와서 얘기했지만은 이게 2,000명을 이렇게 증원한다고 과연 지금 지역의 어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냐라는 데도 그쵸. 의문부가 있기는 있어요. 네, 뭐 의사 수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렇게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에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서도 정원을 늘린다고 물론 지역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피과에 가겠느냐 이건 그렇죠. 그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수가를 조정해 준다든지 그런 다른 방식의 대책들이 필요한 거다라고 맞아요. 얘기가 나오기도 뭐 하고요. 수가 조정도 있을 네. 것이고 지역 공공의대 설립도 있을 것이고 지역 의사제 도입도 있을 것이고 네네. 여러 가지가 체계적으로 또 일관되게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맞물려서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또 추진되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의대 맞아요.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들 중에도 아마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네네. 이런 문제는 좀 다들 좀 어렵게 가고 있다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협의돼 가는 과정이 또 필요한 맞아요. 건데. 네. 그래서 이 문제 보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하여간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는 좀 피해가 좀 최대한 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다음은 국인 씨가 준비해 주신 이게 제가 체감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 통계로도 이렇게 나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도심도 공실률이 좀 심한 거 다들 아실 텐데. 옛날 그 부동산 그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신도심도 상가가 통통 비어간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공실 많아요. 그래서 16일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무실지구, 단계동 터미널, 혁신도시 등 신도심 상권에서도 빈 점포가 속출하면서 시내 상가 거래 경기 전반이 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혁신도시 살고 있지는 않지. 반곡동 거의 사니까 그 인근에 사신 혁신도시 거잖아요. 쪽도 자주 네. 가는데 진짜 빈 점포가 많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제가 통계로도 보니까 확 와닿는 거죠. 통계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작년 4분기 강원도 주요 집합상가 공실률을 보면은 혁신도시 집합상가 공실률이 20.3%로 가장 심각하다고 그러면 합니다. 상가 5곳 중 하나가 지금 비어 있다. 그렇죠. 야, 근데 이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아니 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쵸. 근데 진짜 네. 많아요. 맞아. 근데 이게 2022년 4분기에도 20.5%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네.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쵸. 한 분기가 지나도록 뭐 네.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무실지구 집합상가 공실률은 10.9%로 도내 평균 공실률이 14.6%인데 그거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이게 좀 문제가 드러나는 지점은 2022년 4분기에는 8.6%였는데 이제 작년에는 좀 늘어난 거죠. 2.3% 포인트.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1년 만에 2.3%가 커졌다. 네네. 이것도 문제고. 단계동 여기도 뭐. 네, 여기 단계동 터미널도 여기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을 살펴봤는데요. 14.5%로 2022년 4분기 10.7%보다 3.8% 포인트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가 경기가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느낌도. 네. 이 단계동 그게 문제 아닌가? 저기 터미널에 지금 CGV도 빠졌고 그 건물에. 그러니까 이게 중대형 상가 공실률인 거 보니까 막 터미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거기가 않을까 제일 싶어요. 여러분들은 제일 잘 아마 지금 와닿으실 텐데 네. 거기는 왜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러니까 누가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주변 통해서 그냥 이렇게 풍문으로 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너무 높대요. 아니 그때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비어 있는 것보단 낫지 않나?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비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조정할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이해관계가 있나?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는 뭐 건물을 안 가져봐가지고 난 사실 그런 걸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단계동 터미널도 그렇긴 하지만 그 중앙시장 인근의 구도심들도 엄청 그러니까.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도 이거 똑같이 생각해 비어 있는 것보단 그냥 이렇게 뭔가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물론 구도심은 뭐 이렇게 재개발 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쳐봐요. 거기 네네. 뭐 도시재생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는 그럴 일도 없는데 왜 그런 거야? 아니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 느낌이잖아요. 을씨년스럽죠, 솔직히. 맞아요. 터미널
무섭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맞아. 관리가 안 되니까 더 이제 낙후되고. 아니 그 CGV까지 빠지면 진짜 어떡할 건데 그 건물은 진짜 터미널 말고는 쓰이는 게 없는데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쵸. 나는 네. 좀 안타깝더라고. 그렇게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건데 네. 그렇게밖에 활용이 안 된다는 게. 지금 뭐 노브랜드 버거가 그나마 들어와서 거기는 뭐 그래도 1층에 그치, 1층은 뭐 원래 네. 터미널 있고 옷가게 있고 뭐 올리브영도 있고.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막 점점 하나씩 다 빠졌잖아요. 맞아, 처음에 롯데 계열이 다 빠졌죠. 뭐 네. 엔젤리너스 빠지고 2층에서. 그래서 나는 여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낮아줘야 되지 않나? 물론 민간 그거라고 하더라도 네네. 좀 시청에서도 그래도 시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지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또 터미널도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거점들을 좀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좀 안타까워요. 나는 네. 그래서 이거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라고 분석하고 있다니까 이 기사에 나오네. 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도심의 경우 상주 인구가 생활 인구보다 적고 퇴근 시간이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 요거 뭐 혁신도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혁신도시 사실상? 얘기인 것 같아서. 딱이네. 네. 사실 뭐 혁신도시 옛날에 지금도 있나? 통근버스도 어쨌든 있고. 지금도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얘네도 줄였나? 뭐 아마 그렇겠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뭐 사실 주말에는 안 남는 사람들도 많고 공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니, 그래서 혁신도시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보통 어디 이렇게 그런 시가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주말이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근데 혁신도시는 텅텅 비었어. 역으로 주말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요. 맞아. 네. 가게가 빈 곳도 많고 닫은 곳도 많고 그리고 갈 일도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네. 악순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맨 처음에 혁신도시가 생겼을 때는 음. 뭐 서울에 어디 있는 유명한 카페가 뭐 체인을 냈더라. 그래서 저도 주말에 막 가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주말에 닫는 곳이 많아지니까 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원주 시민들은 더 안 가게 되는 네네.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공실률이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업 도시랑도 비교가 되는 게 어떤 점이 다르죠? 기업 도시는 그래도 상가를 보면은 굉장히 활기차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사람 차이가 사는 나나? 느낌이 좀 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왜 차이가 날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혁신도시에 있는 상가들은 그 공사 인근에 상가들을 쭉 배치해 놨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와 가까운 곳은 그나마 좀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데 맞아. 거기 막 카페들은 또 미어 터져. 네네. 점심시간 이럴 때. 그러니까 뭐 예약을 해야 될 정도라고. 거기 수벅인가요? 어디 앞이야? 신평원 앞인가? 거기 수벅은 난리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 정도로 좀 많이 붐비는데 또 공사에서 조금 멀어지면 거긴 공실이 엄청 많기도 엄청 하고. 심하죠. 저기 어디야? 뭐야 저기 방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기 올라가는, 혁신도시 네. 저기 농협 쪽까지 올라가는 쪽에 있는 뭐 이상한 큰 건물 있잖아요. 그 뭐 아마 지식사무센터인가? 그건가? 네, 뭐 두 개 쌍둥이처럼 세워져 있는. 네, 네. 그것도 뭐 텅텅 비어 있더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초입은 뭐 난리가 나는 거죠. 혁신도시 초입은. 그렇죠. 그리고 또 거주 지역 아파트들이 그런 혁신도시 지구를 생각해봤을 땐 다 외곽 쪽에 배치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공사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는 그 상가가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쵸, 되는 또 거죠. 아무래도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데리고 내가 거기 상가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먼 거죠. 네. 애매하구나. 네. 같은 방곡동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주거 지역과 상가 지역과 너무 분리돼 있다. 그런 라고 볼 수 부분이 있는 거. 아마 이런 공실이 발생되는데 또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럼 기업 도시는 붙어 있어요? 약간? 기업 도시는 거의 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 한가운데 이렇게 상가 지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살던 사람들이 다녀오기가 네, 그냥 좋은 거구나. 거의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 상가가 있으니까. 거기는 그럼 그 여기도 공실률이 지금 포함이 안 된 거 보니까 기사에서도 그렇게 크진 않은가 보네. 아마 그럴 것 아직까지는. 같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원주가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택지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많이 만들었죠. 근데 네. 그렇게 좀 확장을 해나가는 것들이 결국엔 이렇게 좀 데미지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한마디로 도시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네네. 상가의 수요가. 그쵸.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택지를 이제 이게 조성하고 계획을 하다 보면 뭐 무실지구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5, 6층 이상의 건물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다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도시가 그걸 다 채울 공급과잉이야, 만큼. 공급과잉. 네. 아파트 공실이랑 똑같네. 그쵸, 아파트 그쵸. 엄청 많이 들어놨더니 텅텅 빌 위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주도 미분양이 또 미분양. 이제 다시 그렇죠. 쏟아진다고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거랑 그런 맞물려 있는 것들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빠져나갔기 때문에 비고 그렇지. 근데 또 신도심에 그런 택지를 조성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수요만큼 따라주지 못하니까 원래 이러나? 부동심 공동화와 신도심 이 공실 공실이나 사태가 이런 이렇게 막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동시에? 이거 희한한 하나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게 물론 뭐 무실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10%니까 여기는 그나마 나아요. 네네. 우리가 가봐도 알겠지만 그래도 상가가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늘고는 있다라는 네. 것이.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다. 여기에는 안 잡히긴 했는데 단구동 롯데시네마를 그쪽도 좀 가보시면은 위험해 보여요. 조금 느껴지는 게 어. 이렇게 점점 뭐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렇게 다양한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거기 빠져나간 자리를 뭐 학원이 잠깐 들어와 주거나 아니면 다른 게 들어와 주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예전만치 않다. 예전처럼 활기차 보이진 않는다. 네네. 하기야 지금 뭐 극장도 지금 이제 원준 CGV 없는 도시가 됐고 그쵸. 메가박스도 단계동도 심상치 않아요. 지금 네네. 이게 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불황인 것도 있을 것이고 원주만의 지금 문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있을 것이고 하여간 좀 걱정은 됩니다. 맞아요. 이게 또 원주가 어쨌든 이거는 뭐 다음에 또 더 심해지면 안 될 텐데 다음 통계는 좀 그래도 개선이 되기를. 개선이 좀 네.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또 저희가 한번 뭐 분석해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뭐 기사만 읽고 저희가 겉핥기를 해보는 건데 네네. 자세한 이걸 또 궁금하기도 해서 좀 혹시 알아보도록 뭐 하죠. 저희가 전문가분을 좀 모셔본다든지 부동산 전문가 있어요 주변에? 뭐 어떻게 약간 찾아보면 아, 또 그래요?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걸 또 잘하는 주변 분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약간 아파트 이런 거에 빠삭한 분들 네네. 본인 집 구할 것도 아닌데 약간 아파트 정보 맨날 이런 거 보고 상가 정보 이런 거 맨날 보고 이런 분들 있잖아. 아파트 정보는 저희 가까운 짝꿍이 그래요? 매번 이렇게 호갱노노 불을 통해서 또 이게 이렇게 흐름을 이게 항상 보고 또 그러긴 하는데 아내분이 또 잘 알고 계시고 네. 아내분의 분석도 궁금한데요. 이 공실이 왜 이렇게 높을까에 대한. 그러니까요. 다음에 한번 듣고 한번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가져오신 소식. 요것도 방곡관설동 얘기네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우재 씨에게 당면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네, 원주시 정부가 인구 5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 반곡관설동의 분동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둘로 쪼갠다는 거죠? 네네. 방곡관설동은 13일, 그 13일 기준으로 2만 226세대 4만 7,20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면적은 21km 규모고요. 제곱킬로미터인가? 제곱킬로미터 그렇죠. 네, 네.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나눈다고 했을 때 반곡동은 지금 1만 4,555세대 3만 6,666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662명. 2명. 네.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내가 볼 때 세대는 안 읽어도 되지 않아요? 세대까지는 뭐 몇 명 사는 것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방곡관설동은 36,662명이고 네. 관설동은 1,544명이 거주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네. 지금 일단 방곡동이 좀 많아요. 방곡동이 네. 한 3대 1, 뭐 3대 1로 봐야 돼? 3.5대 1? 한 그 정도? 그렇죠.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곡동이 확실히 많죠. 혁신 도시가 있으니까. 네. 숫자 너무 복잡해. 지금.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나오네 숫자. 아, 그러니까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분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준이 있었다고 있었겠죠. 해요. 당연히 아무나 근데 이게- 나눌 수 없지. 네, 근데 지금은 폐지된 지침이긴 한데 행정안전부 예전 지침에는 3제곱킬로미터 네. 이상이거나 아니면 인구 5만 명 이상이면 분동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인하가 아니라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3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다 분동이 되는 건가? 그러면? 근데 이것도 그러겠네요. 3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인구 5만 명 이상이면. 인구 5만이 네. 넘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고. 근데 해당이 된다. 방곡관설동은 지금. 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예전부터 지역 주민들은 방곡동과 관설동의 분동을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만 7천인데 아파트 분양이 또 하나 되거든요. 네네. 올해인가? 뭐,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예정돼 있는 것만 해도 그 외곽도로에서 나오는 쪽에 뭐 저희 예전 살던 청솔팔자 근처에 네. 거기에만 아파트가 3개가 들어온다고 관설동 쪽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되면 한 몇천 명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럼 5만 명 7천 명 돌파하는- 정도? 5만 네. 명 돌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지금 요구가 계속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방곡관설동 외에도 인구가 3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지정면도 읍승격을 요청하고 있죠. 네. 지금이 한 2만 9천 명 정도도 지정면이 네네. 사실은 읍치고는 너무 많습니다. 전국에 손꼽을 정도로 6번째로 많은 읍인가 인구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읍으로 승격하더라도. 면이죠. 네. 아니죠. 잘못 말했어요. 면인데 인구가 6번째로 많은 면이다. 전국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읍으로 올라가야 된다. 면에 걸맞지 않다. 지금 옷이 너무 작다. 그래서 뭐 지정 동으로 가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냐. 사실 동으로 가도 손색 없죠. 네네. 동으로 가도 원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돈이 됩니다. 인구수 맞아요.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죠. 이제 그쵸, 뭐. 농어촌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그 기업 도시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또 인구가 그렇죠. 이제 없다 보니까 그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안 바랄 수도 있어요. 여기 올라가는 거. 너무 막 이렇게 읍이나 동으로 안 가길 원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러나 네. 또 현실적으로 면으로만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읍 승격도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판부면 주민들은 지금 관설동에 위치한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이정을 요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왜 관설동에 있는 거예요? 내 판부면 행정복지센터는? 이것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홈플러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던 거예요. 아니 판부면에 뭐 땅이 없나 뭐가 없나 왜 이거로 관설동이지 뭐 역사적 맥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네.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왜 있는 거예요? 판부면이 왜 관설동에 있는 거야? 근데 하여간 그러면은 판부면 주민들은 큰 그림이 그거겠네요. 관설동 그러니까 이거잖아. 관설 이번에 하는 김에 관설동 나눠주면 어차피 관설동에도 행정복지센터 하나 지어야 되니까 필요한데 그러면 네. 판부면 행정복지센터를 관설동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판부면에 뭐 남는 땅에 하나 새로 지어달라. 새로 네. 그러면 서로가 다 해피한 그림 아니냐?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요런 어떤 그림을 좀 그리면서 요청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관설동 주민들은 좋아하시겠어요. 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어쨌든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도 그 청설에 거주를 할 때 뭐 이렇게 등본을 떼거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로 갔어요. 판부면 행정복지센터로. 코앞이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근데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는 조금 머니까. 그렇죠. 거리가 좀 관설동에서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혼인 신고도 저희 여기 판부면에서 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신고할 때도 이게 아마 그때 당시 판부면 행정복지센터여가지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하셨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주소 이전이나 이런 건 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가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판부면 사람들은 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요구청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 반대로 뭐 관설동 주민분들은 또 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여기로 되면은 가깝게 또 행정 편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속도도 빨라질 거고 네네. 여러 가지 윈윈 할 수 있는 걸 좀 찾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시정부는 이 같은 여러 주민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행정기구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사실 뭐 큰 뉴스는 아니에요. 뭐 방곡동, 관설동 뭐 나눠지면 나눠지 이런 거죠. 어차피 여기는 계속 인구가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거 기사를 보면서도 약간 그런 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행정동과 그다음 실제로 그냥 쓰는 아니면 주소에서 쓰는 법정동이 또 다르기도 그러니까 다른 경우도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 헷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현동이 있다는 걸 나는 사실 이게 원주 꽤 오래 살고 알았어요. 가현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상지대를 나왔는데 우산동에 있네. 그러니까 우산동에 지금 그러니까 우산동이 행정동이고 이 우산동이랑 행정동 안에 가현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정동으로. 법정동으로. 네. 난 가현동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면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개념이 다르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옛 지명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현동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못했던 게 제가 태장동 살 때는 그 태장동에 가현 우체국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원래 태장생활권에도 가깝구나. 네, 그러니까 태장동과 약간 우산동 그 경계에 맞닿아 있는 쪽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우리가 옛 지명 따서 뭐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이게 뭐 가현 뭐 어디였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구나. 지금 없어진 네. 옛 문 유적 같은. 네, 근데 실제로 법정동으로 존재하고는 있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원동, 인동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원래 원인동으로 그렇죠. 네. 행정동은 하지만 법정동은 원동과 인동으로 또 나눠져 있다. 네, 뭐 인동이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겠는데 뭔 얘기하다 얘기 나온 거야. 하여간 새삼 이번에 또 알게 됐고요. 네네. 그러니까 반곡동, 관설동 이렇게 쪼개지면 저는 반곡동민이 되는 지금도 반곡동민이지만 그렇죠. 네. 행정동으로도 네.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원주가 아까도 뭐 전해드렸던 것처럼 택지를 개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도시의 어떤 풍경이 달라진 경우가 많잖아요. 네.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서 한 번쯤은 개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싹 갈아엎어야 된다? 네네. 그래요? 또 어딜 그렇게 갈아엎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뭐 갈아엎는다기보다는 지금 어디 이사 가셨죠? 어느 동이에요? 저는 지금 일산동 일산동도 주민입니다. 한번 싹 갈아엎어야 돼? 일산동 뭘로 갈아할지 청소 모르겠지만 한번 해야지 막 이럽니까? 뭐 전두광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중앙동도 예전에 뭐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던 걸 통합하겠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좀 한 번씩은 개편하고 좀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시네. 좀 무서우신데. 어떤 시대에 맞게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시대에 맞게. 제가 볼 때는 원주 안에서만 정리할 게 아니라 원주 바깥도 정리해야.
합치고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또 지방 소멸 시대니까. 맞아요. 얘기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하여간 큰 틀에서 다 합치고 네네. 우리 인근 지역 다 합치고 강원도도 좀 크게 합쳐가지고 굵직굵직한 단계로 좀 가야 되지 않나. 횡성과의 통합. 횡성 통합도 고려해 볼 때가 오지 않았나. 시장님이 추진하신다면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네, 횡성 분들은 죄송합니다. 무슨 네. 말하고 있는지. 근데 하여간 그런 얘기 있으니까 메가시티론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네. 원주 안에서도 이렇게 또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뭔 얘기하는 거야? 하여간 여기까지 원주 통신이었습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언제 된다는 거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새 뉴스 많이 나오는 거 뭐가 된다 막 이 소식은 많아요. 뭐 맞아요. 확정, 네. 확정, 뭐 유치, 막 건립 막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언제 된다는 거냐? 내가 원주 살 동안은 되는 거냐? 내가 죽기 전엔 되는 거냐?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뭐 저만 그런가요? 하여간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헷갈려서 한번 찾아왔거든요. 이게 예전부터 뭐 원주역 이전 언제 된다 네.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그래 얘기 나온 김에 그거부터 하죠. 복선 전철부터 들어가 봅시다. 네네. 이 경강선 복선 전철 이제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이제 됐다 확정됐다 막 삽 떴다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한 10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쵸.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이랬던 언제 것 같아요. 다니셨죠? 때는 이석이. 근데 그거 생각하면 거의 한 20년. 아니 언제 다니셨냐? 저 2006년, 7년, 뭐 8년 그렇죠. 쯤 다녔습니다.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시네. 지루하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세요. 아무튼 한 네. 10년 정도로 퉁치려고 10년 그랬는데 정도 하여간 10년 더 됐습니다. 2006년 사실. 김기열 시장 때죠 그러면 네네. 그때부터 된다 그랬고 원창목 시장 처음 시장 됐을 때 공약도 이거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때 계속 좀 추진해갔다. 구체화 됐었죠. 네, 그렇죠. 요거 언제 되냐?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2028년 초일 거예요. 요것도 되는 게 어딥니까? 그쵸. 10년 걸렸는데 하여간 이거 연결되면 이제 뭐가 좋은 거냐? 우리가 이제 판교까지 금방 갈 수 있다. 네네. 판교는 뭐 이제 금방 서울 코앞 아닙니까? 그럼요. 갈아타면은 또 바로 강남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판교의 현대백화점. 가자. 그래요? 또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럼요. 난 백화점 잘 안 가가지고 네. 사실 뭐 그런 거 잘 모르는. 나 이마트도 손 떨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중요합니다. 네네. 그것도 아시고 또. 더 좋은 건 인천까지 금방 갑니다. 인천까지 80분대로 끊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천 공항까지도 뭐 이제 뭐 아마 접근성이 그 확대되는 거 연결되겠죠? 아닙니까? 네. 접근성이 확대되는 거니까. 그리고 인천 갈 때 항상 어려운 게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원래 뭐 서울역으로 가서 공항철도를 타거나 아니면은 차를 타고 가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근데 인천 가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은근히 험난한 여정이야. 네네. 근데 요거는 어쨌든 저 철도 가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리고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이. 그렇지. 예측 네. 가능하다. 네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버스 타면은 막 막히고 이럴까봐 또 걱정되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지하철 들어오는 겁니까? 뭐 이럴 수도 보통 있는데. 그렇게 많이. 수도권 전철 들어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목표는 그거죠. 그것까지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게. 근데 네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저 준고속철도, 저 KTX 이음이라든지 ITX 마음인가? 요새 들어오는 게. 네네. 그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아는 그걸 타고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강릉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넓게 보면은. 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서 GTX-D가 들어온다 지금 아주 난립니다. 원주 곳곳에 지금. 원주의 수도권 시대가 개막됐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경강선 노선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뚫리면은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강남까지 이제 거의 막 30분 막 이렇게 끊을 수 있고. 이거는 진짜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남까지도 이제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잠실까지 이제 관통을 해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천까지 이렇게 쭉 가거든요. 야구 보러 기차를 타고. 그럼요. GTX 타면 금방 LG 경기 뭐 시즌권 끊으세요. 바로 뭐 맨날 갈 수 있습니다. 35년 서울 돔. 잠실 돔. 그러네. 잠실돔하고 맞아요. 지금 개통 시기가 그러니까요. GTX-D 2035년 개통합니다. 야. 여러분. 개통 목표입니다. 웅장해집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된다면 2035년에 개통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GTX-A 노선도 이제 개통하거든요. 꽤 네.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때 이거 한다 만다 막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 살 때니까 네. 이제야 이제 개통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 뭐 예타나 이런 것도 갈 지금 길이 멀잖아요. 이건 예타도 또. 관건이고요. 네.
이제 민자로 할 거냐, 이거 뭐 국비를 얼마나 낼 거냐, 요거 가지고도 아마 싸울 수도 있고요. 네네. 복잡한 문제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러나 목표는 2035년으로 잡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야, 2035년이면은 우리가 뭐예요? 몇 살이세요? 아우 야, 40대 중반에 저는 슈아가 거의 뭐야? 그쵸 중학교 중학생이네. 갈 중학생 갈 때네. 때는. 야. 같이 야구 보러 안 갈 수도 있겠는데. 그때 사춘기 오고 막 우리 다른 얘기를 하고 있겠는데 원주 아죠. 그러게요. 사춘기 우리 딸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까요? 네,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고민의 어떤 방향이 달라지겠다. 우리도 이제 불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요. 그리스도 그렇고. 네, 뭐 그때까지 일단 원주하는 척이 계속 되는 게. 그래서 우리의 체력이 받쳐준다면 뭐 LG 응원도 가고 서울까지 하여간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우리 또 오페라 하우스 네. 짓겠다고 지금 엄청 또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페라 하우스라고 계속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정식 명칭은 더 아트 컴플렉스로 한다고 그러죠? 네, 더 아트 강원 컴플렉스였나요? 강원도 들어가? 아우, 이름 복잡해. 이거는 나중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름 좀. 하여간 맞아요. 더 네. 아트 강원 컴플렉스인가 더 강원 아트 컴플렉스인가 하여간 그거는 2032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목표. 네네. 요것도 순조롭게 돼야 되겠죠. 국비 확보나 이런 게 다 돼야 가능한 거고요. 요거는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오페라만을 위한 그런 건물이라기보다는 지금 보면 거의 복합 문화 그 센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죠? 맞아요. 네. 복합 문화 시설로 바뀌어서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32년까지는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종축장 지금 부지가 지금 비게 된 게 지금 92년부터니까 한 20년 됐잖아요. 그쵸, 30년이 30년이 넘었죠 이제. 40년째는 돼야 되지 않겠어? 이 땅을 계속 우리 집 바로 앞이거든요. 이거 지어지면은 진짜 아니, 걸어서 5분 거리야.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오페라 하우스는 32년에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이때까지 다른 방식으로라도 활용을 좀 했으면 그래, 좋겠어요. 잔디 광장 깔자 뭐 이런 얘기. 네네. 하다못해 주차장으로 쓰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까지 안 쓸 거면은 하다못해. 아니 뭐 근데 뭐 거기 주차장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하여간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제가 방곡동 살 동안은 아마 안 지어지겠죠. 아, 진짜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인데. 아, 진짜 걸어서 오페라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아, 너무 안타깝다. 너무 길어. 2032년 어쨌든 여러분 준공. 아직 한참 남은 얘기긴 합니다. 뭐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프롱. 요거는 사실 몇 년 전에 캠프롱 저 시민들한테 돌아왔다 이랬을 때 금방 뭐가 이렇게 확확 지어질 줄 아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맞아요. 아직까지 뭐 비어 있고 뭐 토지 저 정화 작업하고 있고 뭐 이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막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곧 됩니다. 일단은 캠프롱에 들어서는 거는 국립과학관 뭐 저기 뭐 시립미술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체육센터 이런 게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먼저 이제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이건 이제 국비 확보해가지고 아주 뭐 대대적으로 이제 선전이 됐죠. 네네. 저희도 기대가 큰데 내년 3월에 준공이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보면은 한 1년만 있으면은 아니 근데 할 수 있다. 이제 최근에 토지 뭐 오염 정화 작업 어느 정도 끝났다 이랬는데 바로 이 정도면 아, 건축 기술이 대단한가 봐. 아, 난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근데 요새 건물 보면 진짜 금방 짓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뭐 삽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어느새 뭐 쭉쭉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저희 집 예전 청솔 지금 살았을 때도 앞에 아파트를 2개를 짓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제 들어가네 했는데 어느새 막 쭉 올라가 있죠. 깜짝 놀란다니까. 그래서 왜 그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게 저희 베란다에서 예전에 그 산맥이 다 보였어요. 뭐가 없어서. 근데 어느 순간 시야가 가려지기 시작하더니 산이 안 보여요. 이제 조망권이 오른쪽 침해됐어. 구석에 이제 약간 이제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속도가 맞아. 심시티 하듯이. 왜 우리 저기 그 뭐라 그러죠? 타임슬립. 네네. 타임슬립? 네. 타임슬립 맞나요? 타임랩스? 타임랩스. 타임슬립은 그 시간 여행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했어. 타임랩스 영상 있잖아. 막 네네. 이렇게 쭉쭉 건물 올라가는 거. 맞아요. 막 네. 그런 느낌으로 진짜 실시간으로 그렇게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 얘기하고 있네요. 아무튼 국립강원전문과학관 내년 3월 준공이니까 기대가 큽니다. 또 어린이들과 같이 가기도 아마 좋은 그쵸. 그런 시설이지 않을까. 이건 그래도 슈아가 아직 미취학일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또 과학의 시대 아닙니까? 네네. 뭐 궤도가 여기 와가지고 한번 강연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국비로 운영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좋은 과학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 요건 이제 내년 7월에 준공이 됩니다. 네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뭐 곳곳에 있긴 합니다만 아마 북부권은 좀 소외돼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장 복합체육센터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원주에서 유일하게 이제 공인받는 수영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회를 아마 개최할 수 있다는 말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50m 규격의 경영풀 8레인과 다이빙 풀까지 갖춰서 이 정도면 이제 뭐 전국체전을 해도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그쵸. 네. 요거는
내후년 하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26년. 26년 네. 하반. 야 이건 좀 길다 근데. 아직도 한참 남았다. 당장 내년 이랬다가 내후년 이건 좀 멀어 이러면은.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조금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게 아무래도 50m 규격의 레일이고 물론 뭐 여기서 매일 대회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이러면 어쨌든 대회를 위해서 이제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그렇죠. 거란 말이죠. 퀄리티 유지해야죠. 네, 그럼 그랬을 때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이렇게 여타 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처럼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냐? 그러게 이게 목적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석 규모의 관람석도 있다고 했으면 분명히 대회를 염두에 두고 짓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일반 시민들은 좀 어렵지 어렵나? 않을까? 아니면 뭐 원주시청 수영부를 탄생시키나? 우리 강원도에 또 자랑스러운 수영의 그러니까 그 선수 정도는 있잖아요. 돼야 이게 이렇게 이 정도 만들어 놓는 거에 뭐 황선우 선수를 영입하나? 아니 뭐 모르겠네. 아니 뭐 어떻게 하려고? 네. 하여간 어떻게 활용할지는 또 지켜봐야겠네.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니까. 그쵸, 하여간 뭐 네. 원주에서 또 보기 드문 아주 큰 규모의 또 수영장이 들어선다. 내후년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서는 게 또 원주 어떤 미술계 수건이었죠. 시립미술관. 요거는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원래는 올해 준공한다는 목표를 예전에 세웠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 근데 네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어른들의 사정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미뤄져서 아마 내년에 준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지금은 여기에 걸 미술품을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벌써 살 정도면은. 그런 점에서 한번 내년 준공 한번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내년에 이 캠프롱은 거의 구색은 다 갖추는 거죠. 그쵸. 네. 과학관, 뭐 청소년문화의 집, 뭐 시립미술관까지 지어지니까 또 가볼만 하지 않을까. 또 태장동 고향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원주의 첫 발을 내딛었던. 고향. 저 그래도 태장 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래요? 태장동과 또 인연이 많으시기 때문에 안 네네. 가볼 수 없잖아요. 그쵸. 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저기 또 기업 도시 쪽에서는 또 의료 인프라 개선으로 또 기대를 모으는 게 제2연세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이쪽에 들어선다. 거의 공식화가 됐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 부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언제냐? 2028년 준공이 목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때쯤 되면은 뭐 근데 이게 꽤 규모가 크게 지어지는 병원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래 걸릴 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오래 걸린 거 아니지? 뭐 이 정도면은 뭐 병원 하나 제대로 짓는데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뭐 분원처럼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새로운 종합병원처럼 네네. 거의 짓는 거라고 해가지고 뭐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8년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또 좀 더 있는 게 아닐까. 지금부터 하더라도 네. 아마 뭐 오래 걸리겠죠. 뭐 의사들도 모집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맞아요. 감안을 네. 한다면은.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영역이긴 한데요. 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게 그래도 들어서냐? 뭐 공식 뭐 승인 받고 막 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됐다. 네네.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모르겠어. 근처에 많이 지나가시잖아요. 맞아요. 뭐 네. 보이세요? 뭐 삽뜨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거기 그 바로 옆에 아파트도 들어와서 뭐 그 인방에 뭔가 공사를 하긴 공사는 아주 하거든요. 뚝딱뚝딱 시끄러워요. 네. 근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공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사실 부지가 되게 넓은데 이게 저기 반곡동 스타벅스 맞은편 쪽이잖아요. 네네. 그쪽 다이소 있는데 쪽. 근데 뭐가 되는 것 같지 않아? 뭐 그 정도 규모의 건물 주려면 막 공사차가 막 들락날락하고 막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쵸.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우리 그림 같은 것도 그려도 조감도 조감도 같은 같은 것도 거. 있고 네. 막 근사하게 이래야 이게 뭐 되는구나 싶은데 좀 너무 조용하다 이런 느낌. 약간 가림막만 지금 맞아요.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원래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 통합심의 이런 거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짓기만 하면 된다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도 올해 준공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맞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삽을 안 떴는데. 작년에 이제 상반기에 착공 들어가서 올해 준공한다. 그리고 우리 근데 뭐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뭐 한간에는 뭐 이제 무산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건설 경기도 불황이고 이러니까. 뭐 자재값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늦어지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또 기대를 많이 가지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특히 또 청소를 사실 때 또 그러니까 기대 그것 좀 때문에 품으셨잖아요.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아. 왜냐면은 그때도 올해가 이제 뭐 전세 계약 만료되는 해이기도 했고. 재계약의 어려움을 또 직감하시고 네, 여기를 그래서- 못 즐기고 가네. 그래서 아쉬움을 갖곤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뭐 기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야? 기쁘다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뭐 한박 웃음을 지으시는데. 그래도 네. 생기면 좋죠. 생기면 뭐 또 가깝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일산동에서 네. 가깝고 생기면 좋은데 글쎄요. 이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해 보이는 상황. 그래도 뭐 어쨌든 발표가 있긴 했었으니까 나온다는 막 얘기가 여러 가지 구체화가 됐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어쨌든 심의를
다는 그렇죠. 거는 어쨌든 계획은 있다는 언젠간 거니까. 들어선다라고 네네. 보시면 돼. 근데 요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커스트코는 들어서는 겁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말만 맨날 나와? 무슨 몇 아, 이거 년에 한 번씩. 특히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 심의 받고 이럴 때도 같이 확 올라왔던. 그러니까 야 이제 얘기였는데. 원주도 진짜 수도권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를 양손에 쥐고 있는 도시가 된다. 맞아요. 창고형 할인 매장에 이제 그 창고형 매장에 어떤 전성 시대가 열린다 이랬는데 코스트코는 맨날 땅만 보러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뭐 처음에는 뭐 저 기업 도시 쪽에 또 알아봤다. 뭐 지정면 쪽에. 네, 뭐 2017년 18년 이럴 때. 그랬다가 네. 또 최근 들어서는 뭐 남원주 역세권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둘 다 뭐 구체적으로 막 땅을 샀다는 얘기는 없고 공식화 오피셜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특히 더 코스트코는 약간 그런 입지 조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저 위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미국 본사에 이제 승인까지 떨어져야 그쵸.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저 용진이 형만 결단을 하면은. 사인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구조는 하여간 뭐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마트 그 신세계 계열에서 요즘에 보시면은 스타벅스가 그래도 동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굉장히 많던데 거의 롯데리아 수준이던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많아지는 시기에서의 첫 시작이 스타벅스의 지분을 신세계가 100% 다 인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공격적으로 건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코스트코는 방금 말씀하신 건 위에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쉽게 그렇게 막 우죽순 또 지을 수가 없는 거니까. 네네. 이런 거는 고려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무산 됐을 때도 뭐 이게 배후 인구가 충분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상권이 네네. 그런 얘기도 있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어지기만 한다면은 뭐 저 충청도에서도 오시고 아마 뭐 저 경기도 뭐 저기 서권이라든지 동남쪽, 네, 동남쪽, 동북권, 네, 그쵸. 동남 쪽에서 이제 올 수도 있는 강원도에서도 많이 오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고. 뭐 영월 이런 데서도 그럼 얼마든지 올 수가 있네. 예전에 이마트 처음 생길 때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 주변 상권도 어쨌든 또 한번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마트 트레이더스부터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심심하면 어차피 뉴스 또 나올 겁니다. 네네. 떡밥은 계속되니까요. 마지막 이거는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도형 쇼핑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맞아요. 저거 정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어떤 흉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주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토박이야 이런 거를 판가름하는. 그래요? 약간 기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도형 쇼핑을 알면은 그렇죠. 그래도 오래 좀 살았다. 오래 사는 사람이고. 추억이 좀 있으시다고 옛날에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이 근처에 살았어가지고 맞아. 어떻게 보면 이곳이 계속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만 봤는데 저는 저보다 조금 더 원주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그리고 제 또래 나이대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도용 쇼핑에서 수영을 했다는 친구가 많아요. 수영장이 있었어요, 도용 쇼핑에. 그러니까 그래서 도용 쇼핑에 수영장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물었었거든요. 들어가본 적 없으니까. 저는 안 들어가. 지금 들어가 본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사실은 네. 진짜 오래 산 사람들일 거야. 이게 93년에 준공되고 말이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준공됐어요. 그리고 2005년에 문을 닫아가지고 방치돼 있다가 2010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뭐 재개하는 텐데 이 리모델링도 뭐 공사가 중단되니 재개되니 반복하다가 7년 걸려 이제 리모델링 끝내서 이제 하나보다 했는데 뭐가 복잡해가지고 말이야. 하여간 어른들의 사정이 엄청 복잡해요. 맞아요. 뭐 소유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때 제가 리모델링을 한창 할 때 그 옆에 살았었거든요. 그럼 뭐가 되나 보다 이랬을 텐데.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되게 세련되게 정비를 맞아. 하길래 지금도 보면은 지금은 좀 그렇게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명륜동에 있는 거 아시죠? 네. 보다 보면은 조금 이제 흉물스러운 거 하나 있으면 녹이 슬고 막 이래가지고 네. 뭐 고기가 이제 어쨌든 이게 뭐 복잡해가지고 맞아요. 운영이 안 그때 됐어요. 소유자가 너무 많다. 그때 딱 이렇게 완공이 됐을 때 이제 진짜 하나보다 이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1층 그 유리 쪽에 유치권 행사지원 이게 쭉쭉쭉쭉 붙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직감했죠. 네. 또 뭐가 안 됐구나. 근데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지. 네. 근데 최근에 뭐 법적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올해 개장을 목표로 지금 임대 모집 중이라는 뭐 저기 플래카드도 붙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뭐가 되지 않을까. 뭐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는 뭐 편의점, 음식점, 약국 같은 게 들어서고 뭐 지상 3층, 5층은 역시 뭐 여기 의원 같은 게 많이 들어서죠. 병원 같은 게. 그리고 7층에 스포츠 시설인데 이게 수영장인가? 다시금 부활. 그러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하여간 이건 뭐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여기 상권을 위해서는 또 되는 게 좋겠죠. 맞아요. 계속 그리고 이렇게 방치되는 것보다는 또 여기에 이런 아파트들이 또 많고 여기에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명릉동은 또 네. 근데 물론 가까운 롯데시네마 쪽에 상권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에 3층에서부터 뭐 이렇게 층에 병원들이 많이 들어서면 한 번에 오실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또 좋아질 네. 것 같아요. 좀 좋지 여기는 않을까. 이게 건물을 좀 놀리는 것보다는 약간 좀 활용이 되는 게 맞아요. 기왕 지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맞은편에 있는 우리 또 친구 영동 코아는 뭐 어떻게 안 됩니까? 아, 거기는 더 가망이었어. 여기 왜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도영쇼핑은 리모델링이라도 했는데 영동 코아는 지금 건물도 그 상태 손을 봐야 되는데 네네. 누가 손 볼 거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진짜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다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부수는 아예. 거 이건 찬성하십니까 이거는? 그래요? 아 이거는 리모델링이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맞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워낙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뭐 원주한 책에서 잠깐 예전 에피소드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일부러 와서 막 부셔요. 그러니까 더 망쳐놓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기 이게 때문에 건물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려고 네네. 본인의 그게 이해관계에 더 맞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수는 사람까지 등장할 정도다. 그러니까 친구는 먼저 떠납니다. 도영 쇼핑은 좀 개장을 지금 앞두고 있다. 그래도 하나라도 재면 좋겠죠. 오늘은 어쨌든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좀 길어졌네 생각보다. 하여간 얘기하다 보면 하나하나가 다 얘기거리 많습니다. 그쵸. 네. 근데 빠뜨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도 한번 알아볼게요. 혹시 뭐 이거 들어온다 그랬던데 떡밥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닌데 길 가다가 이거 뭐 된다더니 어디 가는 겁니까? 뭐 원주에 저 드림랜드 없어지고 뭐 디즈니랜드 들어서 뭐 그런 소문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한번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종종 이런 얘기 해보죠. 그래서 언제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 대신 저희드립니다에서 나눠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류현진 복귀하면은 LG 팬들은 기쁘겠는데? 또 그 짜릿한 헛스윙의 향연. 야. LG 좌타자들의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가는데 LG가 혁혁한 공을 세운 부분이 없지 않아 그렇죠. 있거든요. 그 한국 KBO 한 경기 최다 탈삼진 17개. 바로 LG전에서 그것도 청주구장에서 국내에서 가장 작은 경기장. 거기서 달성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네. 그런 어떤 LG 덕분에 참 류현진 선수가 좋은 성적 낼 수 있었는데 올해도 기대되는데요. 이게 참 류현진 선수가 그냥 온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는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가 다시 돌아오는 국가대표 선수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언급해 주시니까 진짜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아하는 그 국외 구단 팬은 아무도 없었는데 류현진 돌아오는 아니 그래도 거. 와서 국내에서 또 직관할 수 있는 그게 그래? 있잖아요. 하나 팬들 빼고는 다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못했다가 그 지금 내가 LG 팬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봤을 때는 재앙이다 이것은. 근데 뭐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올해 기대가 많이 되고 오늘 야구 얘기 많이 했네. 그러니까 내일은 저희 무실동은 지금이죠. 원주시 의회 1월 2월 어떤 일 벌어졌는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사실 생각보다 별 얘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재밌는 장면들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좀 쇼츠각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정리해서 뽑아보도록 하죠. 오늘 110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